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드디어 할 말이 좀 생겼는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일단은 잘 지켜왔던 이 추세선을 일단은 뚫고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냐라고 하면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일본 고린저밴드 중심선 정도까지 3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여기까지 하락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뭐 다이렉트로 지금 떨어진다라고 하면 한 10만 한 3천 정도 가격이고,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나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만 해도 한 10만 5천 달러? 한 요 정도? 지금에서 한 2,000달러, 3,000달러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는지에 관해서 좀 얘기하면 그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떨어졌나 보던데? 아무래도 그게 제일 영향이 크겠죠? 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네. 회의록에서 엄청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동결 가능성은 98%.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조건 동결이라는 소리고, 7월 같은 경우에는 동결 가능성이 지금 80%까지 올라왔는데 어제에 비해서도 한 5% 정도 더 높아지고 한 달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졌다. 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예. 아니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기 시작한 걸로 보면은 거의 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기는 하니까 꼭 이게 의사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비트코인도 그 전부터 떨어졌잖아. 그렇죠. 예, 네. 어제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야. 네. 어제 왜냐면 갭 상승을 했었거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에 관해서 이제 얘기한 거야. 연준 회의록에 사실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했는데 회의록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네.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왜 올랐냐 라고 물으시면, 나스닥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적과 실적 예측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관세로 인한 영향은 좀 덜하겠네 라고 여겨지면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달러랑 막 무조건 반대로 가는 그런 자산이 아니에요. 근데 금이랑 비트코인은 달러랑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어제 떨어진 하락은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달러 인덱스가 추세선을 뚫지는 못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추세선. 그리고 여기 만약에 뚫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다. 그냥 옆으로 횡보 정도 하고 중심선에 지적 올라가는 가능성, 요런 걸 좀 높게 보시면 된다. 네. 근데 저는 달러 인덱스 추세선 살짝 다르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하필이면 이게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서 올라가는 모양이라 과연 이대로 갈지 아니면은 보셨던 대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고, 저기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큰 조정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M2를 조금 보면 그냥 쭉쭉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빨간색이 글로벌 M2인데 직전 고점 근처에서 조정을 한번 받았어가지고 요번엔 그런 거 없이 올라가나 싶었는데, 네. 근데 결국 고점 근처에서 조정을 받는 듯한 모양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따로 그대로 갈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거는 이더리움은 좀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지금 올랐다 다시 떨어지고 있지만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조정을 받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고,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더 BTC. 네.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뭐냐면, 요거는 이더 BTC 차트고, 이더 BTC 롱 들어가 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맞춰서 잘 매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아니, 이더 BTC가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지금 팔아도 얘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량을 팔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 물량을 여기서 판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샀냐라고 보면은 요거 타이밍이 언제냐면 요때부터 산 거란 말이에요. 요때부터 쭉 사고 지금 여기에서 팔았어요.
그러면 얘는 수익이에요. 큰 수익은 아니긴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수익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개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의 100만 개쯤 갖고 있다가 지금 76만 개니까 한 25만 개 정도 팔았거든요. 이더리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개수로 따져도 많이 늘어난 거지. 네. 그래서 어쨌든 평단가가 절반이라고 쳐도 이 정도고, 근데 이 정도면 적립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단가는 더 낮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요 라인에서 팔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 15% 정도는 수익 보고 있다. 그래서 요런 걸로 따지면 절대 손해보고는 안 파는 거예요. 내가 샀던 가격 위로 올라와야지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런 걸로 좀 따져봤을 때 얘가 어디서부터 이더 BTC 롱을 매집하기 시작했냐면 여기서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상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까지는 지금에 비해서 한 40% 정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비트보다 이더가 40% 더 올라가는, 비트가 횡보하면 이더만 40% 올라가는, 약간 이런 걸 기대하고 얘는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얘는 뭐 비트 개수를 40% 정도 더 늘릴 것이라고 봐도 마찬가지. 아니 근데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왜냐면 이게 이더 BTC가 지금보다 4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전에도 팔 거라서. 그렇긴 하네요. 네. 그래서 한 비트코인의 개수를 한 20-30% 정도 네. 늘리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20-30%도 안 될 것 같아. 한 15% 정도? 네, 그 정도만 해도 얘가 원래 갖고 있던 개수를 생각하면 많이 늘어나는 거긴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엄청 중요한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조정을 받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전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껏 해봐야 10만까지 떨어지는 건데, 10만까지 떨어지는 게 막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거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뭐 10만까지라고 하면 가능성 중에 많이 떨어지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뭐 꼬리를 달고 이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정도가 거의 조정받을 수 있는 거의 최고치 네. 정도로 보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중심선을 지지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중심선에서 지지받는다라고 친다면 어쨌든 요만큼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건데, 요 타이밍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거나 이더리움이 더 올라간다거나 그런 걸 좀 기대해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생각대로 되진 않겠죠. 자, 그리고 도미넌스도 이제 볼린저 밴드로는 사실 엉망이지만 차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그냥 추세선까지 갔다가 약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 주도하는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이때는 리플이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더리움이에요. 네, 명백하게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이번에는 이더리움으로 이 도미넌스가 떨어질 거냐, 만약에 떨어진다면. 아니면은 다른 알트코인도 떨어질 거냐, 이런 걸 보시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선을 뚫고 떨어진 건 아쉽지만 사실 이 추세선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믿는 것도 조금 오바였고, 네,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지지받으면 충분하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갈 때 알트코인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정도, 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할 거 있나? 아니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